게 아니고 예. 지금 아래 저 조선을 보니까 각 시군의 그 본부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본부장이 내가 이제 울산 쪽에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 쪽에 김종훈 씨라고 본부장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아가 전화하니까 그 사람 아주 그런 초문이라는 식을 답변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고 지금 오늘 그 때문에 제가 상 대표님 예, 죄송하게 아마 그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저는 김종훈 씨는 맞다 하는데 아 김종훈 씨는 김동훈이거든요. 예 김종훈 예. 예. 아이고 알아볼게요. 저하고 통화는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저 국내 정세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요, 송영길이 일단 소위 말해서 386 세력, 아스팔트 뛰던 놈들, 또 신진이라 하는 김남국 같은 놈 코인 가지고 장난치고 이래서 조중동에서는 아마 정권이 이제 몰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좌파 신문에 한겨레, 경향 이런 놈들은 아직까지 우리 윤 대통령이 문재인 좌파 일당이 5년 동안 부사놓은 걸 지금 본궤도에 1년간 올려놓는다고 혁혁한 공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남는 4월달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진로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장 박사님 이야기대로 국회의원 특권 이거를 없애고 참신한 국회를 뽑아야만 우리 국민이 주권도 찾고 국익도 되고 우리 국민도 잘 살 수 있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서 이걸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느냐. 그리고 이 90점을 찾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90점을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씀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부정선거를 확실히 없애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 이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선생님 유튜브를 내가 SNS로 많이 봤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특검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전체 보는 상황에서는 참 너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급선무는 뭐냐면 지금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우선이에요. 그래야 특검 폐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뭐 입법 예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우파 유튜버가 그리 많은데도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장 선생님이 하시면은 그 어떤 우파 유튜브에서 그 집중해주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라. 모임도 같이 해주라. 서로서로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에 그게 안 돼요. 예. 그 해결이 안 되면 힘듭니다. 네. 저 선생님 말씀.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부정선거로 막 얘기를 나오시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 대표님에게 대표님 순서와 대표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평산리에 책방도 열고 반려견을 위한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문재인인 양산 평산리 노인네 300m 경호구역도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현재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국민특검단에서는 민유숙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 제출을 했는데 반수를 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이런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 예. 네네. 그런데요,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난 그 4.15 총선 이런 거, 이 부정선거를 지금 밝혀내려고 밝혀내기가 어렵고 우리의 투쟁 역량이 굉장히 소모적이 되기가 쉽다 생각해서 저는요, 내가 아까 그 카톡 하나 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지나간 거 가지고 막 자꾸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게 물론 밑받침이 돼 가지고 다음 두 가지요 제도 개혁을 결정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뭐냐면 네,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요 영남일보에 글을 쓴데 아까 문자 하나 보내드렸어요. 한번 그다 나중에 한번 왜 없애야 되느냐 하면 일부러 선거하라고요 하루 공휴일까지 해주죠. 네? 공휴일 해주는 날은 선거 안 하고 놀러 가고 일해야 될 시간에 투표하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사전 투표를 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공휴일로 해놓은 취지에도 안 맞아. 또 하나는 사전 투표를 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 투표율을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몇 분 한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냐면 사전 투표 이틀 하나 안 하나가 투표율이 같아. 왜 같으냐? 그 사전 투표 한 사람 아니 본 투표 한 사람들은 사전 투표 안 하고 그 전체적으로 모아면 똑같은 거야. 그 사전 투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일부러 그 공휴일을 하나 해놨는데 국민된 도리로서도 그날 가서 투표를 해야 되지 그날은 놀러 가고. 그래서 이 사전 투표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동 개풀기는요? 그다음에 그만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이 전자개표기 있죠. 이 전자개표기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를 쓴다고 해서요 투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날 밤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 쓰면 예를 들면 밤 11시에 끝난다 칩시다. 전자개표기 안 쓰면 밤 1시나 2시까지 간다 합시다. 몇 년 만에 하루 하는 거요. 그거 정말 엄청나게 국가적 행사인데 그 밤 2시까지 있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전에 해봤잖아요. 전에 다 해왔잖아요. 그대로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센다고 해서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요 2009년도인가에 이 시비가 붙었어요. 전자개표기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정이 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죠. 또는 대법원이죠. 제일 높은 데서 무슨 판결했냐면 선거는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유권자인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부정이 일어났든 아니었든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도 또 요 말도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이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투개표 제도를 채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자개표기 사용하던 것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불신이 심한 나라에서요 이 전자개표기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내가 3가지를 건의를 했어요. 마침 나를 찾아왔길래 3가지를 건의했는데 첫째가 뭐냐? 고위공직자 첫째가 뭐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라. 용산으로 옮기라가 아닙니다. 국민이요, 대통령의 구정공절 속에 너무 공기 좋고 한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광화문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특권을 폐지하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신한테 자세하게 한번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잘 안 들으려 하더라고. 그건 또 이유가 그 당 안에서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요 이 2가지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한 거 지금 다시 국회의원을 또 어떤 사람이요 대구에 최상철 교수라고 지난 제가 4.15 총선 때 대구 김해에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1,400표를 제가 이겼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뭐 이런 것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1,400표 내가 이긴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이게 안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이 정당이 나서야 안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안 나서면 우리가 뭐 두드리 패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 말은 자꾸만 왜 저 부정선거 너가 안 밝히느냐 안 밝히냐 저는 이것보다도 이 두 가지 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그리고 사전투표를 근데 사전투표 제도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거든.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선거날은 투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나는 부재자 투표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 이 두 가지를 내걸고 제대로 한번 요구를 해서 우선 국민의힘에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부정선거 방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장필우 선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사법부, 입법부의 추악한 매물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문명과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입법부에서는 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이 바꿀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대통령 헌법 70이죠.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나라의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옳습니다. 예, 국민투표. 제가 그 부정투표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알리려면은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전 진짜 우파입니다. 그랬는데 참여연대라고 하는 거기에 동래구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구의원들 감시단이 있었어요. 뭐 감시단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방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건 하나 봤는데 어떤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요거 예산을 요만큼 써가 남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제일로 급한 이쪽 동네에 썼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썼느냐고 나무라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감시단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항의를 하고 그걸 갖다 알리고 이러면은 더 빨리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급하니까 뭐 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뜨끔하겠죠. 일단 이것도 하면서 국회 열릴 때마다 방청객으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맞아요. 네, 듣고 얘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한다 그러면은 1시간 하고 이렇게 휴회 시간이 있어요. 방청할 때는 박수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 이건 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세력이 크다는 걸 알고 또 가서 관심을 보이고 얘기를 하면은 더 빨리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천리 방망곡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제가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권에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우리 장기표 선생께서 그 보상금을 다 마다하고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장기표 선생님은 모임을 찾기 위해서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왜 근데 장기표 선생님이 이렇게 목숨을 트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500명, 1000명이나 모여야 될 곳에 왜 조금밖에 안 모인다는 것에 내가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나아갈 길은 SNS나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시고 내 김해 촌놈들, 내 고향이 김해 장녀입니다. 내 장기표 선생님 거기서 낙선하는 거 보고 내가 이 촌놈들은 할 수 없구나, 양아치 새끼들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장기표 선생님 지지하는 세력이 좀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집권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요 선생님이 그 중요한 거는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뭐 저라고 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고 이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속상하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실 김기현 대표한테 그러나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권을 우리는 앞으로 행사하지 않겠다. 이것만 내세워도요 굉장히 지지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미워서 죽는 거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걱정인데요. 이것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면 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저 김기현 씨하고 한 말을 너무 다 공개하기는 그렇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국민의힘이 이 특권 폐지에 나서도록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기 아까 우리 여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국회 방청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지적도 하고 뭐 등등 아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런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요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는 뭐 대장동 뭐 이재명이 욕하고 뭐 욕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이라는 거는 정말 건방진데요.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야 뭐 검사 판사 보수 진보 뭐 언론들 거의 다 한 통속입니다. 제가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통해서요 진짜 특권만 폐지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거요 1년 다 해봐야 한 5억 되는데 뭐 5억 묻으면 또 어떻습니까? 몇십억도 묻는 놈들인데 뭡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한성수 씨 같은 사람. 지금요, 우리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해도 하는데,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씨 있죠? 이 사람도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하다가, 재경부 장관 하다가, 김면도장에 가서
1년에 5억씩 받고 있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 됐다가 또 국무총리 끝내고 나서 또 김현장에 또 갔다가 또 국무총리 되고요. 이래 나라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여기 제가 여전히 제가 정치가 전공 아닙니까? 내가 근데 오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해당된 분야만 말하지 다른 건 되도록이면 말 안 꺼내라 그래. 꺼내면 또 막 복잡해. 결론은 뭐냐? 전략적으로요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말 하면 나중에 내가 저 말 시비 걸릴지 모르는데 법 가지고 안 됩니다. 조인대를 까야 됩니다. 삼청 교육대 만들어 놔놓고요.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이걸 안 하면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으려 그러면 늙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결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와 함께 특권 폐지 운동을 통해서 특권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우뚝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말씀하시죠. 저기 아까 30일 대표님께서 5월 30일 날 집회 모임됐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저는 그 국회 저기 10월 달에 작년에 이태원 참사나는 날 국회 성벽 돌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잃어버려가지고 뒤늦게 참석해가지고 그 국회 성벽 돌기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혼자 제가 이걸 놔놓고 판때기를 놔놓고 이제 그냥 안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냥 제 혼자. 근데 그 안에가 어마어마해요. 여의도에 완전히 그냥 말로 국회의사당 거기가 그냥 우뚝 솟아가 있는데 저는 그 저기 뭡니까 이 앞전에 4.15 그 보신각 집회할 때도 민경국 영향한테 그랬습니다. 보신각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에서 그거를 영상을 보고 그 안에서 잠깐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보신각으로 오세요 이랬는데 그냥 보신각에 왔더라고요. 근데 보신각에 갔으면 막상 보니까 너무 장소도 좁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부산에 와서 저기 뵀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보신각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30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안 그러면 그 밖에 있잖아요. 그쪽에 의사당 그 국회 있잖아요. 그 밖에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습니다. 경고한 진을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그 성벽을 주위를 돌아야 됐습니다. 7번을 돌아야 그거 아주 경고하잖아. 김대중 시대부터 그 좌파 빨갱이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요, 저 국회는 중요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100m 안에는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을 많이 모으는데 나도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 위반되는 데까지 오게 하는 거는 주최측으로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도 아니고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국회 앞에서 집회를 먼저 할 겁니다. 집회를 하고 50명씩 그걸 해가지고 국회를 고려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표 선생님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데는 뭐 다 가림 없이 다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계신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 8월부터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당시에 하태경 제외 105명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편지가 10장이 넘는 편지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10% 정도를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그 편지 자체도 잘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보좌관, 비서관들 무책임하고요. 근데 지금 4.15 총선이 어떠냐면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당이든지 간에 전국의 모든 253개 지역구에 다 공천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공천을 다 했습니다. 공천을 다 해서 그 중에서 252개 그 지역구에서 15% 이상을 다 득표를 해가지고 그 선거 그 국고 보존 비용 1억 8,200만 원씩 다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금, 기타금 그런 거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의 한 지역구에서만 그게 이제 컴퓨터로 조작값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주에서 무슨 이렇게 그거 하면서 무슨 지적이 나와가지고 잠깐 중단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서만 14.7%를 받아서 그 50%만 국고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어떤 당이 공천을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컴퓨터 조작의 구독률을 안정화를 위해서 다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부정의 증거는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아시고 어디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은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252개 지역구에서 15% 이상을 민주당이 다 득표를 해서 1억 8,200만 원을 국고 보존을 다 받아갔다. 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만 14.7%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몰랐네. 저도 알아. 그러면요, 시간도 좀 경과했으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장 대표님 그리고 애국자님들 반갑습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해가지고 큰 거를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추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화를 빙자를 해가지고 5.18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그걸 대책이라든가 이런 팩트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는 이 나라에 내가 뭐 한다고 이 중국을 금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구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어쩌든지 자유 대한민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애국자고 그중에는 강화문에 빗방울처럼 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분위기 짜는 거 있을 수 있지만라도 그진 여기는 애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수긍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팩트로 우리가 앞으로 전자개 포기하고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모르는 애국자는 없습니다. 집에서 천일 모르고 텔레비만 보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무의식 중에 있으나 몰라도 애국자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팩트를 대표님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팩트에 대한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또 요건 또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고 그런데 또 성과 안 나는 게 너무 또 뒤덮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나라 정치를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요거 좀 고쳐놔도 또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제가 사실 대장동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제가 그 도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꾸요 맨날 가서 검사하고 사하고 엊그제도요 내가 지금 저 재판을 2개를 받고 있잖아요. 저 선거법이면 내가 어제 지난번에 고등법원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검사 판사 당신네들이 수사를 안 하고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안 하니 내가 이재명 씨 제대로 수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또 저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냐. 그래서 저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캔 거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너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너가 제대로 판결을 하면 내가 뭐 안 돼? 거짓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이 사건 자체의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내 재판 보면 사람들이 막 속이 후련합니다. 그 속 후련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직도 나이는 먹었지만 이런 열정과 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말씀인데요. 당구표가 아니면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5월 31일 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요 3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 우리 물론 이제 안 오신 분들도 뭐 많이 아는 분이겠지만 입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요 오늘 그 장기표 씨 말하는데 진짜 국회의원들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못 누리게 해야 되고 5월 30일 날 서울 가야 된다 등등 하여 입소문 그냥 전화를 많이 거셔야 됩니다. 아는 분들한테 그게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이걸 보고 손가락 혁명이라 그러는데 손가락으로요 혁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카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글 있으면 좋아요도 눌리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퍼나르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퍼나르기를. 그래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알려야 되거든. 알려야 돼. 근데 그런 기술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다 할 줄 아는 분인데 혹 모르는 분도 있는데 유튜브 같은 이런 거 하는 거요 10분만 저하고 하면 10분만 딱 하면 할 줄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뭐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쓸 거 키보드 한 서너 개만 누르면 되도록 딱 그런 것만 하면 돼. 전부 다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손가락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 말하면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퍼나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만드는데 몸의 혁명입니다. 역시 몸이 중요합니다. 맨날요 자기 집안에서요 정치인들 용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애국이라 해야 되지 욕만 하는 애국 가지고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직접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이 애국심은 진짜 국민적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하는 소리 들으니까요 뭐 좀 일 좀 낼 사람 같죠? 저와 함께 저 장기표와 함께 특권 폐지하고 정치 바로 잡읍시다.